오늘 이야기는 과학적 상상이 만드는 가능성의 세계 SF가 어떻게 미래를 펼쳐내는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SF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SF 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SF가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그리고 SF는 어떤 식으로 등장해서 발전하고 변화한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SF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되게 궁금하게 여겼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누군가 생각했죠. 비가 왜 내리지? 아, 그래. 저기 먹구름에 비를 내려주는 존재, 비의 정령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호기심이 충족됐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호기심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비의 정령은 어떻게 생겼어? 비의 정령은 뭘 먹고 살지? 비의 정령은 어떻게 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상상을 하게 되죠. 어떤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비의 정령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라면서 비의 정령의 모습을 생각한다든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비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궁금증은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자라나고 있지?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왜 사람들은 죽는 거지? 그 결과 신이 생겨나고 신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펼쳐지게 돼요. 그러한 신화에 어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같은 걸 바탕으로 그 신화에다 결합을 시킵니다. 가령 어떻게 되면 바람이 오더라. 그러면은 바람과 저게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인과관계를 말이에요. 자,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대해서 깨달은 것. 즉, 과학이 결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이 결합되면서 신화들은 더욱더 이야기가 그럴듯해져요. 자, 여기 한 신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기술자가 있었는데요. 그 기술자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뒀고요.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기 좀 너무 아까워요. 워낙 실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너 거기서 나오지 마. 대신 네가 바라는 건 다 들어줄게.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죠. 그 기술자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람이죠. 하지만 기술자에게는 과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새가 하늘을 나는 거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가 날개를 가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람은 새보다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새 한 마리 날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널리 사용하던 접착제인 밀랍을 이용해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날아오르죠. 프리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주어져요.
기술자와 함께 탈출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카루스란 이름입니다. 그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왜 이카루스가 떨어져 죽었을까? 날개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밀랍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왜? 태양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열이 밀랍을 녹였어요. 자,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기술자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밀랍의 접착성이라는 성능을 이용했습니다. 과학적 성질이죠. 그런데 그 기술자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이 초유의 재료이기도 한 밀랍이 따뜻한 온도에 뜨겁게 되면 녹아버린다는 그런 성질 때문이었어요. 그 밀랍이라는 물질의 과학적 성질에 의해서 탈출했지만 그 과학적 성질로 인해서 추락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 과학적 상상력, 과학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기서 SF가 탄생한 겁니다. 한번 상상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상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과거의 2세기의 이야기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죠. 기술자가 잡혔어요. 그래서 발명품을 만들라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자기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과학 도구를 만들어서 탈출해요. 그러나 그 과학 도구가 고장나서 추락합니다. 왠지 어딘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이언맨이죠. 한 번 상상이 벌어지면, 한 번 SF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SF는 과학적 상상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바뀔 수밖에 없어요. 17세기에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예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입니다. 갈릴레이와 함께 행성의 운동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남기고 천문학의 발달에 영향을 준 과학자,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이 사람은요, 17세기 중반에 라틴어로 솜니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꿈이라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이 작품 속에서 티코 블레의 제자, 케플러가 바로 티코 블레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티코 블레의 제자는 우주로 날아올라서 달에 가게 되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가 썼던 작품인 만큼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그럴듯해요. 왠지 지금 보더라도 행성들의 내용들, 행성들의 움직임들 뭔가 그럴듯한데?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과학적 상상력, 과학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다 상상력을 더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케플러 이후에도 물론 SF는 계속 등장합니다. 우주여행 자체도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게 돼요. 달나라 여행, 우주여행의 가장 대단한 왕자는 바로 줄 베른입니다. 줄 베른 작품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5도년 표류기,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전 이만희 같은 작품이죠. 줄 베른은요, 1865년에 한 작품을 씁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여기서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깊이 200m에 달하는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달로 날아가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그 작품의 속편으로서 달세계 탐험이라는 작품을 통해 달을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게 돼요.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100년도 넘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지금 보더라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의 주인공들인 미국인들이 특히 열광했어요.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래, 줄 베른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달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달세계 탐험이 나오고 정확히 99년 후에 지구에서 한 우주선이 출발합니다. 5, 4, 3, 2, 1, all engines running. Launch commit. Liftoff.
아폴로 8호. 물론 달의 뒷면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선사했던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줄 베르는 자기 고향 이외에 여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당시 신문 같은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세계를 여행하고 지구 속을 여행하고 해저를 여행하고 나아가서 달까지 갔다 오는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정말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SF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SF의 그런 상상은요, 역시 글보다는 그림, 그리고 그림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더 쉽게 전달돼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줄 베른과 같은 나라에 태어났던 프랑스의 영화 제작자 조르주 멜리에스가 만든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대포알이 다리 눈에 박혀 있죠? 네, 줄 베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원래 마술사였던 조르주 멜리에스는 어느 날 우연히 영화를 보게 돼요. 그 영화는 사실 기차가 이렇게 역에 도착하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영화는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냥 촬영용이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조르주 멜리에스는 생각합니다. 저거 아주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수많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세계 탐험입니다. 달세계 탐험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야, 달나라 여행은 정말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상은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SF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역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SF 영화도 같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SF 영화의 전환점은 어떤 작품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작품을 고르자면 크게 두 작품을 골라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사실적인 우주 말이죠. 초반에 셔틀이 우주정거장에 들어간 장면이 있습니다. 네, 셔틀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의자 안에서 조고 있는데 팔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 옆에는 펜이 떠 있고요. 무중량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승무원이 들어옵니다. 그 승무원의 복장을 보게 되면 머리가 휘날리지 않게 머리를 꽁꽁 싸매고 있고요. 발바닥에는 이제 찍찍이 같은 게 붙어서 바닥에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옵니다. 힘을 주면 위로 튀어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는 펜을 집어서 넣어주고 팔도 이렇게 내려서 내려줘요. 그래, 우주는 저런 데구나, 중력이 없다는 건 저런 느낌이구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특수효과의 역사를 10년은 앞당겼다고 할 정도의 아주 다양한 연출들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입니다. 이 스타워즈는 물론 그 영화를 위해서 아예 특수 촬영 회사를, 특수효과 회사를 만들었을 정도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서 술 마시고 있고 외계인들이 막 노래 부르고 있고. SF 영화를 만들어지게 되면
그 SF 영화의 세트들은 몽땅 어제 만든 것 같은 삐까뻔쩍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구나.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후에 SF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SF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연출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SF의 상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SF에서는 수많은 영상들이 등장하고요.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에서 블랙홀의 장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비티 같은 작품에서는 우주 쓰레기, 스페이스 데브리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이처럼 SF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대감, 가능성만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도 해요. 이것들이 SF를 더욱더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승리호도 그중 하나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뒤에 지구는 환경오염에서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 지구에서 떠나서 우주에서 활동하는 주인공들, 여기저기 퍼져 있는 우주 쓰레기를 재빨리 회수하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 승리호라는 작품, 과학적 상상력에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승리호에는요, 한국인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주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모두 외국인들의 무대였어요. 우리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주를 활개치며 다닌다. 굉장히 즐겁고 흥미한 얘기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이 SF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마치 19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에서 스타트rek이라는 작품이 흑인, 여성인 우울라가 매력적인 통신장교로, 주도적인 통신장교로 활약하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줬듯이 말이죠. 이 우울라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수많은 흑인들이. 그 중에는 훗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오바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영상은 우리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끕니다. 바로 그러한 가능성. 그것이 바로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F를 좋아하고 즐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상상을 통해서 가능성을 펼쳐낸 이야기. SF는 무엇보다도 흥미롭습니다. 즐겁죠? 여러분, SF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